스프링부트 테스트 실습 코드 리뷰 편. 자, 오늘 코드 리뷰 편은 이제 실습 소스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실습을 했지만 제가 실습 소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코드 리뷰를 좀 해보고, 코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점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가 뭐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코드는 총 두 종류가 있습니다. GitHub에 제가 두 종류를 올려놨고, 우선 제가 요 para.git이라는 리파지토리에 작업을 다 해놓고 이 공지사항까지 다 올렸는데, 막상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거 중급자한테도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붕 뜨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베이직한 소스로, 기본적인 이제 CRUD 들어가는데, 제가 이 파라라는 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오라클 배우면은 EMP 가지고 CRUD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프론트 엔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있잖아요. 투두 리스트. 아유, 뻔한 걸로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가 이제 파라라는 모델을 가지고, 우선 하나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영상을 조금 쉽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해 가면서 CRUD에 맞게 제가 조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주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 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내용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요거 보시려면은 조금 이제 사전 지식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작성을 했던 demotdd.kit 요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para.g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리즈를 스프링 시큐리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demotdd.g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적인 CRUD에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론적인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코딩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3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풀 코딩 영상이고요. 2배속으로 압축을 했고요. 압축 안 했을 때 10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딩하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수정하는 시간, 리팩토링 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RUD로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 10시간 정도까지는 안 걸리죠. 이제 숙달 되면은 10시간까지는 안 걸리죠. 이제 하루나 CRUD 하나에 한 반나절 정도 걸리죠. 근데 이게 무조건 반나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배경 아키텍처가 다 이제 어울려져 있었을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조금 늦으시는 분도 한 이틀 정도면 CRUD는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주제가 이제 투두 리스트나 뭐 게시판 뭐 이런 게 아니라 파라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이, 능력치가 좀 돼야 따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시리즈 얘기만 하게 되는데, 자,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우선 이제 코드 리뷰 시간이니까 코드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3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서비스 영역입니다. 서비스 영역은 이제 도메인 모델 부분이에요. 도메인 모델, 이 부분에 TDD 포인트가 뭐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커맨드와 쿼리를 분리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라. 여기 보시면은 CRUD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요 CRUD의 R도 쿼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리스트가 아니면은 쿼리가 아니다. 예, 단일 하나 가져오는 거는 커맨드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쿼리는 리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 요걸 묶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라. 두 번째로 TDD로 진행을 하려면은 이제 모델을 이제 설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키텍처를 미리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는 스프링 MVC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앞뒤로 해가지고 테스트 실습 처음 초반부에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제 설계를 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죠.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따랐기 때문에 포트가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 유스 케이스도 이미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예, 그 상태에서 리파지토리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프론트랑 연결이 되는 API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는 일단 API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REST API를 기준으로 제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TDD 포인트. 제가 해보니까요, 컨트롤러 부분은 아까 전에는 그 커맨드하고 쿼리를 이제 각각 묶어서 테스트를 한 번에 하는 게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API, 그러니까 프론트 쪽이랑 연결이 되는 API 쪽은 URL 한 개당 하나의 테스트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웹 MVC 테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웹 MVC 테스트, 그러니까 목 MVC 테스트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코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 API 영역에 대해서 레이어로 치면은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죠. 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서 REST API를 테스트를 했으면 API 문서화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고려를 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REST 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웨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거를 더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여기 만들었던 거는 왜 웹 MVC 테스트를 썼냐? 요거는 제가 스프링의 REST 닥스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요 슬라이스 테스트로 웹 MVC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파지토리 부분. 리파지토리 부분은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어댑터라고 좀 적어놨는데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어댑터를 구현을 할 때 이제 리파지토리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댑터라고 만들어놨고 각각의 어댑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댑터에서의 TDD 포인트. 우선 리파지토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DB죠. 예, 이 DB하고 그러니까 실제 실운영 DB와 유사 환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사 환경은 이제 오라클이면 오라클, 포스트그레스면 포스트그레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 DB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는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인메모리, 뭐 H2DB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작성된 블로그나 영상이 많은데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어요. 테스트 코드로서의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인프라 로드 테스트 코드가 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포스트그레스라는 테스트 컨테이너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로드가 되는 거냐에 대한 로드 테스트 코드도 필요하대. 이 테스트, 이게 지금 접혀 있어서 그런데 얘 펼치면은 아무 코드도 없어요. 그냥 이 테스트 내에서 여기에 지금 세팅한 테스트 컨테이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로드가 되는지 위해서 순수하게 로드용 테스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추가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DL은 리파지토리를 작성하다 보면 DDL은 JPA로 하시더라도 DDL은 수작업으로 한번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JPA나 뭐 이런 걸 자동화를 이용을 해서 뭐 골뱅이 칼럼 해가지고 뭐 자릿수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JPA가 알아서 넣어주는 그런 디폴트로 넣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예,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DDL을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만 개발하나요? 아니죠. DBA라는 분들도 계시죠. 이 DBA 분들한테 이 스크립트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수작업으로 작성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메인, 아까 모델에서 설계했던 방법대로 도메인에서 커맨드하고 쿼리를 분리해서 테스트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 어댑터, 결국에는 이 리파지토리 영역이죠. 리파지토리 영역에 대해서도 커맨드와 쿼리가 분리돼서 테스트 코드가 작성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을 테스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TDD로 얼마나 잘 구현해 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헥사고널 아키텍처인데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레이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이 세 영역에 대해서 한번 TDD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소스를 쭉 TDD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누락된 테스트 코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 처리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작성했던 코드 외에는 이렇게 익셉션을 처리하는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을 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제가 para.git 리파지토리에는 해놨거든요. 네, 해놨는데 여기서는 됐죠. 여기서는 했는데 여기서는 왜 안 했을까? 그게 뭐냐면 이거 할 때도 para.git 요 리파지 소스를 작성을 했을 때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다가 API에서 리턴을 해주는 JSON에 대한 공통 응답 객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 응답 처리 객체가 없으면 일단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 포인트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백엔드에서 프론트에 넘겨줄 커다란 왁구.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데이터, 뭐, 요런 응답 객체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라는 프로퍼티에 넣어서 JSON으로 리턴해주고,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코드하고 에러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잘 묶어서 넘겨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TDD를 진행할 때 테스트 코드를 진행하기가 조금 수월치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약에 공통 응답 처리가 없고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제 소견은 뭐냐면은 이거는 공통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예, 공통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싶으시면요, 공통 개발자로 공통을 개발할 수 있을 시간을 PM으로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일 많이 하고 싶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계속 누락된 테스트 코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로직. 파라에서 프로젝트는 종료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깜빡했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모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 파라 모델에서 얘가 이제 파라의 P는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A는 에어리어, 그 다음에 리소스, 그 다음에 아카이브의 약자인데, 뭐 AR, PAR에서 다 끝난 애를 버리는 휴지통. 얘가 요 끝에 있는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R은 이제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타이틀하고 컨텐트만 있으면 되죠. 근데 프로젝트는 종료일이 있는 게 프로젝트라고 파라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파라에서 프로젝트는 종료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퍼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뭐 엔드 데이트, 종료일만 있어야 되네. 스타트 데이트도 있어야 되겠죠. 시작일. 그런 도메인 변경 사항이 좀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로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파라.git 리파지토리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체인지 파라를 그냥 요거만 변경하면 되겠지 해서 modify subject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파라.git 그 리파지토리 소스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예, 변경사항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소스를 보시고 이 미진한 로직을 완성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드 리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뭔가 있어야겠다라고 점점 이제 생각이 여러분들 좀 드시죠?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공통응답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컴포넌트화할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쿼리에 대한 페이징 처리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UI랑 이렇게 데이터를 넘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그 모델에 맞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넘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인 게 뭐냐면 데이터 그리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조금 만들어 보자. 내가 공통 컴포넌트로 쓸 데이터 그리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맨드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인포. 우리가 이게 실무에서는 이거 4가지는 필수죠. 최초 등록한 유저가 누군지, 등록 시간, 수정 유저, 수정 시간.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 유저, 크리에이트 데이트, 모디파이 유저, 모디파이 데이트. 요 필수 사항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모델에서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리파지토리에서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다 모델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API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인가? 예,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얘기할게요. 예, 빠졌죠, 이것도. 그 다음에 API 문서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테스트 코드를 이제 컨트롤러 영역에 대해서 문서화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웹MVC 테스트를 이용을 했고, 목MVC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UI 모델에 대한 지원. 네,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SI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SI에서 공통 개발이라고, 투입이 되는 개발자들이 하시는 영역들이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주목이 되죠.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그 HTML 소스에 박아 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동적으로 바뀌게.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전시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세팅한 거에 따라서, 여기는 배너 영역. 그러면 이제 배너의 날짜가, 지나면 배너를 내려야 되잖아요. 뭐, 요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상품은 언제만 보이게끔 한다든지. 뭐, 요런 건 이제 쇼핑몰 뭐 요런 거에 좀 돼 있고, 뭐 간단한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기능. 요런 UI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 네, 이런 부분들이 컴포넌트화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부작. 스프링부트 테스트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요 전체 포스트잇이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건 아닌데, 최초에는 한 10개 정도였거든요. 그냥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왔다 갔다 넣다 보니까 총 16부작이 되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시기상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계시다면은 이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1부 기본 라이브러리하고 2부 TDD 풀코딩 시리즈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JUnit, 햄크래프터, 어서트제이, 모키터, 제이슨 패스. 여기 플러스 원래 2개 더 있는데 2개는 뭐 실무에서 많이 안 사용이 돼서 이 5개에 대해서 영상 시리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도메인 모델 설계하기, 그 다음에 목 MVC, 테스트 컨테이너,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컨트롤 서비스 리파지토리에 대한 TDD 풀코딩 하는 방법을 파라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코드 리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총 이제 3개랑 5개, 8개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제가 재생 목록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부트 테스트 실습 시리즈 1부, 2부가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제로, 아까 전에 제가 스프로 조금 했는데, 다음 주제는 스프링 시큐리티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만나요.